빠세 초대석, 오늘도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방송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통기획 확실하게 정리해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올해 2022년도에 우리는 무엇에 해야 될 것인가, 뭘 집중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또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주목해야 되는지는 일전에 빠숑의 세상 답사기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을 왜 투자자로서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높으신 분들이 만약에 보신다라고 네. 하면 정책 반영할 때도 고려를 해줬으면 싶은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한다라고 하면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현황부터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단 대세장으로 가고는 있어요. 그렇죠. 일전에 신통기획 영상을 찍긴 했었지만 그보다 앞서서 2021년도 5월 26일에 재개발을 가로막는 대목 주제 중에서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했었거든요. 이게 네.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민간 재개발이 될 수 있다라는 길이 열렸었고, 이번에 출발했었던 게 바로 신통기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신통기획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5, 6대책 공공재개발도 이제 출발을 했었었고요. 신통기획, 즉 민간 재개발로 가는 게 더 인기가 높아서 그렇지 5, 6대책 공공재개발은 2, 4대책 공공재개발과 다르게 그래도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공공재개발이다 보니까 인기 많았죠. 인기가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2차 공모도 많은 지역들이 신청을 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재개발의 길이 열렸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 2차 공모도 떴잖아요. 특히 1차 신통기획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이쪽에 공공재개발 2차 공모에 다들 몰려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꼭 대학 수능 같아요. 수시에 떨어진 사람들 다 그러네요. 정시로 다 몰려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음에 막 추가 합격 막 네, 이제 추합. 기다리고 있고 네. 이번에는 붙어라 막 이럴 네,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재개발에 대한 스터디가 많이 된 거죠.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재개발 지역 조합설립 인가하면 안전하다라고 저는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조합설립 인가나도 해제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해제된 구역들도 있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이게 면면을 보게 되면 서울시장님께서 직권으로 그렇게 날려버린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네. 뭐 문화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주민 동의를 받고 간 거예요. 그렇죠. 주민들이 최소 30% 이상이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 찬반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수 이상이 깨겠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해지가 되는 건데, 지금은 스터디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전에는 재개발 지역들 하면 뭐가 안 됐고 뭐 그냥 분담금 많이 내고 막 비대위 나타나고 했는데, 지금 그거를 극복하고서 입주한 아파트들 가격들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아파트로 가자. 그리고 창신승인이 정말 상징적인 곳이라고 얘기했었던 게, 도시재생에 그렇게 1,000억 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네. 벽화 좀 칠해주고 뭐 보도블록 좀 이쁘게 깔아주고 그렇다 한다 해서 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방차가 못 들어오는 것도 같고, 차라리 그 1,000억을 재개발할 때 사업성을 조금 지원해 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한데, 마중물이었으면 아마 민간 자체적으로 아마 돌아갔을 것 같아요. 신통기획처럼 인허가만 좀 지원을 해줘도 얼마나 그렇죠. 좋아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이번 시간은 좀 높으신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당위성을 좀 설명하려고 해요. 재개발 자체를 놓고 보면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 특히 재개발은 그나마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재건축은 완전 탄압의 대상이잖아요. 완전히 철저하게 지금 막 누르고 있죠. 예. 저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도 그때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애초에 공익성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을 두는 게 당연하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재건축은 이제 현금 청산자들이 있잖아요. 반대해가지고 나 분양 신청 안 했어, 입주권이 안 나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매도 청구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매도 청구 소송이 아니라 수용의 권한이 있어요. 강제 수용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100%라는 표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재개발은 명도 소송 걸면 100% 승소예요. 네. 물론 이제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서 뭐 조합이 잘못한 게 있으면 패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은 그냥 무조건 승소합니다. 공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어마어마한 권한을 주고 이게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큰 틀이 있는 거거든요. 재개발은 살짝 조금 그래도 뭐 괜찮게 보고 재건축은 완전 미워하고 하는데 저는 둘 다 이뻐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둘 다 이뻐야 된다. 예, 이쁜 말씀하셨네요. 네, 공급이 너무 적어요. 빠숑님이 최근에 투미TV 출연해가지고 뭐 2022년도 경기 전망을 해주셨을 때 쓰셨던 표현 중 하나가 떨어질 이유가 없다. 여기서도 서울 같은 경우는 그냥 항상 안전한 상품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문제는 이 서울의 공급도 순수한 공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게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뭐 서울도 공급이 많다, 뭐 헬리오시티, 강동구 입주 폭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표면적인 공급량만 보는 게 아니라 순수한 공급량을 봐야 되는데 서울은 빈택지가 없잖아요. 네네. 다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그럼 멸실주택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입주한 재건축 단지 중에서 가장 단일 규모로 컸었던 게 송파 헬리오시티였잖아요. 9,510세대가 들어섰는데 여기서 임대주택은 사실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일반 분양을 생각해보면 1,500세대밖에 안 됐어요. 이게 한계가 있었던 거고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했었을 때 전세 가격은 출렁였었지만 매매는 그렇게 타격이 없었어요. 왜냐? 조합원들은 전매금지 기간에 묶여있죠. 그렇죠. 일반 분양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었지만 일반 분양도 웃긴 게 준공 떨어지자 팔게 되면 단기양도세로 가거든요. 맞습니다. 실거주 요건을 너무 강조해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기양도세율 77% 이렇게 되면 팔지도 못하는 거고 그러면 임대 물량이도 나오냐? 라고 하는데 실소유를 해야지 비과세 혜택도 많이 주고 다 실거주 요건 강화하고 더군다나 지금 분양가 상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일명 전월세 금지법도 시행이 됐죠. 네네. 무조건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다 보니까 임대차를 못 넣는 거죠.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서울에 공급이 있다 하더라도 순수한 공급이라든지 타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가려볼 필요성이 있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순수한 공급이 돼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늘어나는 데도 있지만 오히려 줄어드는 데도 있어요. 그렇겠죠. 이게 정확하게는 세대수가 아니라 가구수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재개발 지역에서 다가구를 가지고 있어요. 8가구가 산다 하더라도 입주권은 하나.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요게 뭐 2가구가 살고 있는데 입주권은 하나. 또 뭐 빌라 지역들 보다 보면 대지 뭐 8평, 4평짜리도 있고요. 뭐 무허가도 있고 그런 애들을 다 25평, 33평, 45평 이렇게 정형화돼서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늘어나는 데들도 있지만 줄어드는 데들도 있어요. 서울은 순수한 공급이 더 늘어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죠.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공급이 순수하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 오히려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는 야 이것 봐라 가구수가 오히려 줄어들기도 한다며 그러면 이거 재개발하면 오히려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볼 필요가 없는 통계 중 하나가 주택보급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 통계를 왜 들고 나왔냐? 정부가 사실 그동안은 공급이 항상 충분하다는 스탠스였잖아요. 최근에 보도 자료를 보면 계속적으로 공급에 대한 시그널도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아라 라는 스탠스죠. 그러니까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주택 보급률 자체는 2008년도에 100을 넘어가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는 104까지 넘어갔지만 주택 보급률의 맹점이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주택들이냐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파트 여기서 신축 아파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빌라도 주거 환경이 열악한 빌라 여기서 반지하 여기 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수치인 거고요. 여기서 더 웃긴 거는 서울은 이마저도 100이 안 돼요. 소득 수준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네. 단순히 숫자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양질의 주거 형태로 넘어가는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에 맞는 이런 주택 공급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서울은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요. 인구 소멸 지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게 되면 사실 도심지로 더더욱 가야 된다. 빠숑님이 저희 투미TV 나왔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서울 인구가 줄고 있는 게 서울이 살기가 뭐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전출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도에 간 수요들도 결국은 서울의 대기 수요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서울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여기서도 서울의 빌라 공급이 아니라 서울의 양질의 아파트 공급이 중요하다. 경기도의 상기 신도시다라고 이렇게 지어놓지만 이것도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상기 신도시가 언제 영향을 줄 것이냐? 정부는 뭐 5년 얘기도 하지만 솔직히 5년 불가능이라고 보고요. 근데 만약에 진짜 5년 내에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당장 동탄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동탄 맨 처음에 1동탄 입주했었을 때 허벌판이고 학교도 아직 개교 안 하고 인프라도 없고 했었을 때는 뭐 사람들이 그때 유배에 가는 것 같다 라는 표현도 썼었거든요. 네네. 처음에 입주하는 사람은 고생을 해요. 맞아요. 나중에 인프라가 갖춰지고서의 실질적인 가치가 부여되게 되는 건데 상기 신도시도 진짜 정부의 플랜대로 청사진대로 입주를 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상가대도 입주하고 이런 게 다 갖춰진 이후로 보게 되면 사실 진짜 아무리 빨리 10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빨리 되는 게 그럴 것 같고. 그렇죠. 빨라야 그리고 이제 이 계획한 대로 다 찰 수 있을 것인가도 좀 의문스럽긴 해요. 그렇죠. 네. 근본적으로는 결국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중요한 건데 이게 아파트 공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상 주거 상품구에서 탈락하는 주택들이 있다라는 것도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어요. 서울시 아파트들도 늙어가고 있다란 말이에요. 일단은 많이 좀 이제 속을 푸네요. 이제 서울도 네. 늙었구나. 재건축을 풀어줘야 된다고 보는 게 양질의 주거 형태를 많이 풀어줘야 됩니다. 네. 지금 서울에서도 오래된 주택들, 주차하기 힘들고 녹물 나오고 이런 거를 갖다가 살기 좋게 만들어줘야지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이런 프레임에 쌓여 있어서 보게 되면 사실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 주거환경 개선 효과는 재개발이 더 다이나믹하긴 해요. 낙후된 데를 개선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그렇지만 그건 재건축 역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없냐? 아니거든요. 있어요. 네네. 개포동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빠숑님이 입지를 워낙 잘 보시니까 한 20년 전에 개포동 이미지는 좀 어땠었나요? 사람들이 강남 맞아? 라는 생각이 있었고 거기가 이제 그 양재천이 있잖아요. 네. 양재천 남쪽이 개포동이고 양재천 북쪽이 이제 대치동인데 평형대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대치동 분들이 이 물 건너가지 말아라 아이들한테도 네. 예, 그런 좀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게 했고 뭐 이런 용어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개도 포기한 동네. 맞아요. 예,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게 개포동이었다. 20년 전에.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도 포르쉐 타는 동네로 맞습니다. 바뀐 게 지금 뭐 아파트가 평당 개포동. 1억이 됐는데 뭐. 예. 네, 그냥 35일 그냥 훌쩍 넘어가는 동네가 된 거죠. 정부 고위공직자라든지 아니면 진짜 뭐 국토교통부라든지 아니면 대선 캠프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왜 완화해야 되느냐? 개포동을 재건축을 못하게 해놨다라고 해볼게요. 네. 계속 개도 포기한 동네로 계속 냅둬봤다라고 할게요. 그럼 사람들이 어떡할까요? 저기 개포동은 사람 살 동네가 아니야. 그냥 무조건 대치동이야. 이러고 끝낼 수 있겠죠. 그럼 대치동의 희소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더 비싸졌을 거예요. 근데 개포동이 재건축하고 나니까 집값이 올라가서 30억이야. 이거 재건축 나쁜 거네. 이런 프레임에 쌓여 있으면 안 되고 네. 개포동이 개선되고 나니까 주거 환경이 이렇게 좋아졌구나. 좀 오히려 쏠림 현상을 분산해줬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즉 목적성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들을 막 잡고 싶은 거예요. 반포에서는 아크로 리버파크가 대장이지만 나중에는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가 대장이 될 게 명확하거든요. 네. 이렇게 주거 환경이 좋아지는 주택들이 많이 늘어나야지. 그러면 여기 쏠림 현상들이 완화가 될 것이고 그렇죠.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에서도 마포구와 성동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20년 전에 뭐 아현동, 20년 전에 뭐 금호동, 옥수동, 그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거든요. 네네. 여기가 정비 사업이 끝나고 나니 이제 입지가 보이는 거죠. 뭐 그전에는 3호선 안 지났나요? 3호선 똑같이 내놨지만 저기 산동네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가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니까 지금 옥수동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대들이 2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면서 개발을 통해서 양질의 주거 형태로 바꿔줘야지 강남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시장 선거 후보 당시에 네. 썼던 표현이 있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게 정말 정확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쵸, 그쵸.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주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올라가요. 네. 재개발 구역 지정됐어? 그럼 이제 더 이상 얘는 빌라가 아니라
신축 아파트가 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빌라가 되는 거고요. 네네. 재건축도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집값이 막 올라가는데 이게 단기적인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서 규제만 한다? 길게 봐서. 예를 들어 목동 신시가지도 뭐 여기가 개선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약간 주거 환경적인 부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쏠림 현상 완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면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이런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사실 좀 선택하기 좀 어렵죠. 왜냐면 단기적으로만 보이고 네네. 이게 실질적인 효과는 10년 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대부분 5년 임기, 4년 임기다 보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의사결정을 좀 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나라를 사랑하고 이 서울시를 아낀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좀 말씀하신 대로 중산층 이하 계층 분들이 양질의 주택을 사는 것들을 희망하신다고 하면은 해주시는 게 맞는데 당장 욕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욕 먹는 것들을 감당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보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지금 몇몇 그 제도권 언론사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방송사에서도 가끔 평론하시는 분들 보면은 용적률을 올려주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용적률은 후손들의 것인데 이걸 지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지금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가. 후손들만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좀 원리 원칙적인 굉장히 자기가 하는 말이면서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할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사는 사람들도 중요한데. 그렇죠. 당장 힘든데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주자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서울에 주택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긴 한데 여기서도 더 중요한 거는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재건축은 규제만 풀어주면 막말로 1대1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 집행 안 해도 돼요. 인허가만 규제만 풀어주면 주민들이 그냥 1대1 재건축해서라도 양질의 주택들을 만들어 줄 텐데 괜히 뭐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규제 때문에 피해 가는 거거든요. 네. 자원 낭비라고 보는 게 팩트만 전달하는 리모델링 건축비가 싼 건 맞는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하 주차장도 파고 네. 뭔가 커뮤니티도 넣고 뭐 이런 거잖아요.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게 구조 보강하면서 지하를 파는 게 너무 어렵단 거죠. 돈 낭비예요. 이게 안전진단부터 좀 풀어줄 필요성이 있고요. 네. 구조 안정성을 너무 강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2차 안전진단 가면 다 떨어지잖아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없애야 돼요. 완화 정도가 아니라 얘는 없애야 되는데 네. 쉽진 않다는 생각은 해요. 네. 2009년도부터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 중견 건설사들도 다 도산하고 그렇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기 자체가 안 좋았을 때도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끝끝내 못 없애고 2012년도 12월 달에 유예를 해줬죠. 그래서 네. 5년 유예가 끝난 게 2017년도 12월 말이었는데 정치적인 결단이 없으면 쉽지 않는데 공감대가 다 형성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이런 내용으로 방송들을 많이 했는데 안전진단은 솔직히 저는 이게 완화가 아니라 전 이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목동 아파트가 14개 단지가 있는데 어딘 통과하고 어딘 통과를 못해요. 팩트를 체크해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정치적인 의도지 결국은 재건축을 쉽게 해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것들이지 이건 안전진단 진짜 이건 진짜 안전하고 이건 안전하지 않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30년차 되면은 해주는 게 맞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사업성이 높은 저층 단지들이 재건축할 때는 정말 부담스럽긴 한데 중층이나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재건축할 시기가 오잖아요. 아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하게 되면은 아마 세금이 생각보다 과거처럼 뭐 8억 4천 이렇게 가지는 않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찰이 필요하잖아요. 현찰. 이 현찰을 이렇게 8억씩 싸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좀 바보처럼 만들지 않나.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들이지 이건 정상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 저한테 하시면 돼요. 네. 마무리 멘트만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사실 제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어떻게 따지면 운이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개발 재건축을 저희 아버지는 많이 이제 활동도 하고 대의원 활동도 하고 여기도 조합원 저기도 조합원 하면서 경험들을 제가 물려받고 저 역시도 체감한 게 되게 많아요. 성동구에 제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역변하는 것들을 다 봐왔다라는 거죠.
마장동, 사근동이 지금이야 성동구에서 가장 뭐 이런 표현, 뭐 어차피 저는 여기 살았었기 때문에 제가 쓸 수 있는 건데 솔직히 좀 안 좋죠. 네. 근데 진짜 20, 30년 전에는 마장동, 사근동이 그렇게 나쁜 동네가 아니었었어요. 험난한 데들은 행당동, 금호동, 옥수동이 더 심각했죠. 네. 행당동 여기는 판자촌들도 있었었고요. 네. 그 언덕 장난 아니었고요. 오히려 마장동, 사근동, 왕십리 여기는 평지예요. 성동구에서도. 그렇죠. 네. 진짜 열악한 데들 먼저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선 거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정비 사업이 정말 시급하다. 김재경 소장 빌라 너무 싫어한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살아왔고 살아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거죠. 너무 온실 속에만 있으셨던 분들이 서민들의 삶을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는가. 초상위 엘리트들 얘기가 아니라 중산층들이 살 수 있는 만한 주택들을 좀 많이 공급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하고 좋고 국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예, 방향성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좀 그런 주택들이 많이 생기길 기대하면서 예,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이슈 있을 때마다 좀 쉽게 잘 풀어주시고 또 그에 대한 저희 또 준비,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시간들을 좀 많이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 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